이분이 나오신 데를 난 틈만 나면 출마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컷오프 되자마자 동대문에 공천 신청을 해서 또 못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에 또 나갑니다. 네.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서초 다시 나가셨죠, 21년에. 그러더니 다음 해 22년에 충북의 딸이래 갑자기. 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원래 이분이 좀 마산 출신이시고. 그렇죠. 고향이 이 마산인데. 시대 뭐 진짜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충북의 딸이래. 한없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어제 저희가 오늘 나오실 분들 예고를 하고 나서 간만에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항상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 오늘은 좀 안 보고 쉬어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칭찬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대통령 모셔가 이런 건 좀 힘들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웬만한 분들은 저희가 다 모실 수 있어요. 진짜요? 내부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이죠, 다 그냥. 모실 수 있으니 여러분 네. 저희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스트 계속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쉽지 않습니다. 아주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나오시는 먼저 인터뷰를 해주실 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뭐 경제통 뭐 이런 얘기, 브레인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신 분이고요. 친박에서 비박도 가셨다가 뭐 유승민계 등등 여러 군데 다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모셔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요. 제가 말씀이 많은 건가요?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건가요?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저희 그 분장 노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분장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못 하겠다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면적이 넓어서 분장하는 분들이 힘들었다는 아니. 헤어드라이어를 아무리 세게 켜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 소음이 심하네요. 너무 그래도. 심합니다. 네. 워낙 발성이 좋으세요. 네. 원래 방송에- 아줌마들이 말이 많죠. 뭐. 죄송합니다. 아줌마 수다가 많아서. 네,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특별히 이혜훈 전 의원님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제가 있을까요? 한때 정말 경제통으로서 좋아했던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선 긋는 네. 거예요? 네. 선 긋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옷을 왜 빨간색 입으셨어요? 오늘? 노선으로 아닙니다. 트신 겁니까? 네. 아직 면접이 아니 네. 두 분이 청군 백군, 홍금 청군. 그렇습니다. 네. 친여 성향의 기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의견을 보니까 뭐 몇 네. 분이 나오네요. 뭐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뭐 주 5일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불렀잖아요. 이준석 불러달래요? 네. 아, 변희재, 유시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변이지. 오늘 제가 불린 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 이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아. 네. 어떤 누가 나와도, 누가 나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빼라 항상 이런 빼라. 분들이기 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아니 또 듣다 보면 네. 이혜훈 의원님의 매력은 네.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처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빠져드는 네.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화할 때는 맞아 듣다가 뒤에 가서 돌아서 또 이거 뭐였지? 그건 사기꾼의 특징인데.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컨텐츠가 이렇게 알찬 분이 저는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도 계속 그냥 뜬구름잡 얘기만 이렇게 하다가 많은 분이 계신가 하면 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10분이면 10분 동안 꽉 채워서 밀도 있게 네. 컨텐츠를 아유, 또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시니까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얼마나 또 다양한 관심들, 물론 이제 경제라는 어떤 큰 줄기는 잡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으시고 네. 또 여러 지역을 또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나오신 데를 난 틈만 나면 출마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16년까지는 잘 하셨어. 네. 네. 총선 잘 하시고 2020년 이제 아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그때 이제 컷오프 한번 되고 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컷오프 되자마자 동대문에 공천 신청을 해서 또 못 됐어요.
그리고 그건 동대문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네. 당에서 글로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네. 서초에서 너무 오래 좋은데 네, 했으니까 동대문 험지 한번 네. 가봐라. 사지를 가라. 네. 동대문에 이제 보냈죠. 네. 네, 근데 거기는 뭐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알고 간 거죠. 네, 어차피 떨어진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출마하신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에 또 나갑니다. 네.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요? 서초 다시 나가셨죠? 21년에. 네, 근데 네. 이제 네. 서초는 이제 제가 원래 지역구니까 네. 동대문에 가서 한번 일종의 방어전을 해드렸으니 서초에 다시 돌아가겠다 했는데 네. 뭐가 또 안 됐죠. 그러더니 다음 해 22년에 충북의 딸이래 갑자기. 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원래 이분이 좀 마산 출신이시고. 그렇죠. 고향이 이 마산이신데. 시댁 뭐 진짜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충북의 딸이래. 그래서 이제 충북의 딸은 맞아요. 됐어요. 그럼 뭐 대한민국의 딸이지 그럼 뭐 누구나 다. 예. 아니, 아, 충북에서 자랐으니까. 네. 제천에서 어릴 1년기 때. 때 네. 좀 계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충북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동으로 나오신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동은 사실 연고는 없어요. 연고는 없는데 네네. 우리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 장수가 퇴장을 갑자기 했다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떡하냐. 네. 지금 장수는 없고 전쟁은 시작됐고 아. 네. 그러니 뭐 이제 누군가 필요하고 싸워야 되지 않냐. 네. 이제 그 말씀에 또 순종하기로 한 아. 거죠. 근데 거기 싸울 사람 많은데 지금. 네. 아니 지금 갑자기 오신 거지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분들은 다른 데 다니다가 저보다 더 많은 데를 저희 한 6곱절은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보통 이제 아. 그 어떻게 보면 문이 닫힐 때 이제 거의 네. 슬라이딩해서 들어오신 분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지상욱 전 의원님의 불출마로 일종의 네. 좀 여당에서는 무주공산이 됐고 이제 그 후보들이 오셨는데 제일 먼저 사실 좀 출마 선언은 먼저 네, 하셨죠. 네, 네. 픽을 하셨는데 네. 아. 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안 되나요? 원래 이제 교통 정리라는 거는 네. 당을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네. 교통 정리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오신 두 분은 순종 안 하는 분들이니까 아. 하태경 안 되는 의원님이 거죠. 누나 하는 사이 아니에요? 아 제가 한다고 되나요? 당에.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근데 중구는 이제 제가 그런 건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 얘기하셨는데 네. 서울시장 준비하면서 25개 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네네. 중구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어. 서울 중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대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네네. 근데 이제 600년 도읍의 사대문 아니면 제일 중심인 그렇죠. 동시에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오래된 곳이잖아요. 네. 600년 된 구도심. 곳이니까. 네. 네, 구도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쇠락하고 노후화되고 아. 근데 그 대신 이제 네. 규제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심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네. 특별히 뭐 옛날부터 있는 규제가 많아요. 그렇겠죠. 새로 지어진 곳하고는 다른 예.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낡고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 붕괴의 위험 이런 것들도 많고 심지어 모닝이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아요. 너무 좁아서. 모닝이 못 소형차가. 들어가면은 네. 예, 쓰레기차나 소방차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아.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쾌적하지가 못해요. 음.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떠나죠. 살기 네네네네.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중구가 계속 사람이 줄어드니까 심지어 대한민국 인구, 서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에도 중구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줄어들고. 지금 아시지만 네. 중구 하나로 단독 선거구 유지를 못하니까 성동에 몇 개 동을 띄어 붙여가지고 지금 중구 네네네. 성동을이 된 거잖아요. 예. 아하. 근데 이래도 선거구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종로랑 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네. 거예요. 예. 계속 줄어드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낡고 노화된 거는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그 이상한 다른 곳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다른 곳에는 있지도 않은 규제가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구나. 남산 고도 제한 규제 이런 건 다른 네네네. 곳에는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짓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못 지니까 이렇게 낡은 건데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원래 이제 낡은 거 더 뜯고 새 거 짓는 거 네. 이게 서초에서 12년 동안 열심히 제일 하셨던 잘해가지고 일이니까. 강남보다 서초가 재개발 네. 재건축 앞서간 건 다 아시죠? 재개발의 아이콘. 예, 재개발하면 이해운. 어. 제가 그때 보면서 그때는 이제 물론 국회의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요구하겠다 그 생각을 잔뜩 했었는데 네네. 네. 이제 국회의원의 기회가 오니까 아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거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네.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재개발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 때문에. 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전문가가 또 하면 잘할 수 있죠. 네, 네, 네. 근데 그 뭐 서울 도심이라는 게 이제 예전 구도심이고 지금 이제 점점 바뀌어서 강남이 뭐 최고 혹은 뭐 성수 혹은 뭐 홍대 뭐 이렇게 이제 막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 메인 핵심이라는 곳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드디어 중구 차례가 온 거죠. 다시 올 때가 됐다. 네. 아. 이젠 중구 차례가 온 거죠. 아 그렇습니까? 중구도 좀 살아야죠. 중구 성동을도.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중구 성동을에 네. 나오셨고요. 알겠습니다. 중구랑 성동을이 아예 분리될 가능성이 이번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남아 있는 건데 성동을은 또 금호동, 옥수동, 금호동하고 옥수동을 띄워서 지금 중구 예. 성동을에 네네.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성동을 이제 금호동, 옥수동은 여기가 주거타운이에요. 주거지만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최대 현안이고 그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가 별로 없어요. 아. 중구든 성동을이든 성동을이든 재개발이 재건축이 지금 최대 핵심이다. 현안이에요. 네. 예. 당내 경쟁 후보 뭐 하태경, 이영 이 두 분과 비교해서 이 의원님은 어떤 또 강점이 있을까요? 요거 제일 잘한다는 거. 그 두 아. 분은 이건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신다는 거. 아니, 하태경 의원 그 다선 의원 출신이신데. 다섯 의원인데 이런 거는 안 해보시고. 재개발은 이제 내가 전문이다. 재개발. 네. 그리고 경제통이 아니시라는 거. 아. 그리고 중구는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네.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 움직이는 전국 단위의 재래시장이 여기 다 있어요. 재래시장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나세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그렇죠. 동대문 시장이 동대문에 있지 않고 중구에 있어요. 그래요? 예, 평화시장, 뭐 패션타운 온갖 게 다 여기 있어요. 와. 방산시장, 중부시장, 그다음에 뭐 또 중앙시장. 네. 온갖 전국을 다 쥐고 있는 이 우리나라 경제의 네. 핵심 축이라고 하는 건 다 중구에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음. 가라앉히는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들인데 요거를 살리는 해법은 그냥 재래시장 해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재래시장 하나 시골에 있는 건 그냥 그것만 살리는 거 대부분 하는 게 현대화하는 거고 네. 뭐 속된 말로 뚜껑 씌운다 그러는데 네. 뭐 지붕 씌우고 이러는 아, 걸로 하면 네. 대충 해결이 되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재래시장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두타, 밀리오레, 케레스타, 현대 굿모닝시티 이런 것들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고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전체 하나를 묶어서 이거를 완전히 국제문화 교류 중심지로 만든다든지 우리 한류랑 묶어가지고 재래시장 하나만 살리는 그런 단순한 어프로치는 안 되고 네. 이거를 글로벌 어프로치, 네. 그다음 프로 경제통이 와서 이거 전체 하나로 해야 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난 한 3, 40년 뭐 혹은 뭐 길게는 한 50년 정도를 우리나라 그 소매 혹은 뭐 유통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곳이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는 지금 이제 유통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와 매우 달라졌고 달라졌어요. 온라인은 이제 많이 맞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힘이 사라진 건데 그걸 다시 인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뭘 한다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으로 거 나서서 아닙니까? 하지 말고 새로운 네.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 신구 유통망이 네. 함께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가야 돼요. 네. 옛날처럼 그냥 재래시장에다 그냥 돈 집어줘서 그냥 시설만 현대화하고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모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 문화와 섞어서 네. 신구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도 가고 살고 네. 구도 살고 같이 가는 모델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를테면 약간 광장시장처럼 네. 싹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문화와 유통과 상권이 같이 가는 거를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OX로 문답하실 수 있는 이거 제일 질문을 OX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겁나는데 네. 이거는 뭐 네. 조금 틀리면 그냥 꽝이잖아요. 가운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슬쩍 바꾸셔도 됩니다. 네. 슬쩍 돌리셔도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 아, 마음에 든다? OX. OX. 네. 마음에 들면 O. 어렵습니까? 오. O. 마음에 든다. 마음에 오. 든다. 네, 네. 아, 기조는 마음에 드십니까? 기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가 뭡니까? 저는 뭐 역동경제. 자유하고 네. 어쨌든 자유, 책임,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게 기조라고 보고 그건 네. 마음에 듭니다. 오.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는 거 마음에 예를 들면 든다. 어쨌든 간에 아. 상당히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는 상당히 개입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개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자유를 행사하라 이 기조라고 보고 그건 전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식 투자 뭐 이쪽 하는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은 내용이기도 할 텐데 그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 주가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인 부양 같은 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조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유랑 시장 경제랑 맞는 거죠? 자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좀 부과하는 거죠.
이제 뭐 그렇다고 누구의 자유인 거예요, 이거?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해? 근데 이제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자유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이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이니까 무제한 자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인위적인 거랑 자유라는 혹은 뭐 시장 경제랑은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맡기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거는 네.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이제 건전 재정이다. 이러면 국가 부채다. 이런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국가가 많은 돈을 걷고 세금을 걷고 그래서 국가가 계속 지출을 하고 복지도 국가가 해주고 네네네. 모든 기조가 거의 국가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기조가 좀 그렇다고 할 수 기조가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네. 대부분 이제 개인에게 가능한 뭐 정부가 개입 안 하고 개인들이 행사하는 거, 자유를 행사하는 기조로 간다 그런 거죠. 큰 틀이 그렇다는 거죠. 아, 뭐 일부 세부 내용에서는 내용에서는 이제 어쨌든 개입하기도 하지만 개입은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꼭 총선을 앞두고 많이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이, 저만의 날카로워. 우리 신혜원 날카롭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아니죠. 네. 마침 네. 시기가 딱 그렇게 맞은 거죠. 예를 들면 금투세 같은 것도 네. 어쨌든 네. 개입하는 건데 그거를 네. 총선 앞두고 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네. 거는 이제 개입을 좀 푸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지금 뭐 세금 같은 거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런 네. 것도 지금 좀 완화하고 하는 거는 네. 정부의 개입을 좀 완화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OX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퇴진론 선거에 도움된다. OX. O.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운동권이 상당히 폐해를 끼쳐왔고 네. 그걸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 저도 그런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37년 전, 40년 전에는 운동권이 분명히 공헌한 바가 있죠. 네. 독재 정권을 청산하고 군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점이 있지만 그 위에 35년 정도를 저렇게 무슨 기독군이 기생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변호사이트. 과격했죠. 네. 저렇게 이제 안주하면서 네. 아니 뭐 도대체 국민이 군림하고 네. 운동권 정치에 저는 가장 폐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제에 무지하고 무능하면서 경제 실패를 해가지고 국민을 빚더미에 나라를 빚더미에 이렇게 올려 앉혀놓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첫째 부동산 이게 완전히 서민과 청년을 완전히 빚더미로 내몬 거 아니에요? 문정권 들어서 서울 집값을 2배 이상 올렸잖아요. 가장 피해자가 서민과 청년 아닌가요? 그리고 문정권 들어서 완전히 그냥 돈을 풀어가지고 이 돈 푸는 것도 정부의 상당한 네네네네. 개입이거든요. 이게 바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정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물론 코로나를 핑계는 좀 심한 말이고 네.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명분 삼아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어쨌든 초저금리 기간을 상당히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경제를 그렇게 전공하지 않은 국민들 청년들은 빚을 많이 내서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살려고 다들 빚을 냈는데 당연히 저렇게 초저금리가 오래 가면 그 다음 반드시 오는 것이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경제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해줬죠. 반드시 좀 있으면 금리 오른다. 그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해야죠. 근데 안 하고는 경제 관료들은 마치 이게 영원할 것처럼 그냥 두니까 바로 금리 올라가지고 이제 빚더미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민을 빚더미에 올렸죠. 그다음에 그거 하느라고 계속 코로나를 이제 명분 삼아서 계속 복지 뭐 자영업자들 뭐 어떻게 보면 지원금 혜택 주고 같은 거. 지원금 같은 거 네. 주면서 국가 부채를 600조에서 문정권 시작할 때 600조 되었잖아요. 네. 근데 1000조 넘게 올려버렸잖아요. 국가 네. 부채를 나라를 빚더미에 올렸잖아요. 국민을 빚더미에 나라의 빚더미에 이렇게 올린 게 바로 운동권들의 그 경제 무지, 경제 무능 하면서 경제 실패 해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한 가지 큰 잘못이고 또 네. 하나는 운동권들은 보면 나는 선이고 나는 옳고 너희는 100% 틀렸어. 항상 흑백으로 가르고 진영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든지 싸우고 도대체 다른 사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국회가 보세요. 국회라는 것은 서로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토론을 하다 보면 나도 좀 틀렸고 상대방이 옳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치를 이해관계를 조율해 네. 나가고 수렴해 나가는 그래서 타협점과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네. 정치를 완전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동권 특권 정치는 청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한다. 네. 네. 이제 뭐 몇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많이 네. 해주셨으니까 네. 그거 몇 개 한번 좀 여쭤보고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정권 때 이건 반대 입장에서 제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문정권 때 집값 오른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집값과 동조화를 따져보면 과연 문정권만 우리나라만 올라갔냐? 그렇게 보면 미국도 집값 상승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문정권 하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따라 동조화된 것이지 우리나라만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올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가 제일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르진 네. 않았죠. 그뭐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위주로 이제 특히 더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네. 전체적인 주택 상승률 비교해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고. 서울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죠. 이게 서울 쪽의 아파트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특정 지역을 따지자면 사실 뭐 그렇게 비교하면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만 역시 돈 푼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같이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지만. 근데 그 돈을 푼 이유가 어쨌든 굉장히 큰 경제 타격을 맞았을 때 그래도 더 필요한 분들이 아무래도 더 서민층일 테니까 그들에게 돈을 푸는 거를 비판하기 좀 어렵지 않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돈을 풀긴 풀었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의 600조에서 1000조면은 네. 2배 가까이 간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국가 분야별로 예.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비율이. 그럼 지금 뭐 많이 줄었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간? 윤석열 정부 이제 1년 반 정도 예.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를 늘리지는 않죠. 상승폭은 줄어들었죠. 네, 네, 네. 어쨌든 뭐 상승폭은 줄 수는 없는 네. 거고. 네. 아마. 네. 예.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건전재정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 폭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근데 이를 보세요. 600조면은 600조에서 1000조가 됐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2배 가까이 간 거예요. 네, 네. 한 정부 만에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아. 심지어 97년에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부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랑 비교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매우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부채를 크게 보면 이제 뭐 가계 부채도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는 유독 정부 부채는 적고 가계 부채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차라리 빚을 내서 더 돈을 푸는 것이 전체 부채 규모에서 저 가계 부채를 조금이나마 덜 늘리는 방법 아니냐. 그런 논리를 네, 이제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소위 반대 말하는 있다는 운동권, 거죠. 운동권 네네네. 이제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를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부채라는 거는 네.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가계 부채의 그 구성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는 문제이긴 네. 하지만 국가 부채는 바로 국가 신인으로 연결이 되고 모라토리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계 부채와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계 부채가 조금 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국가 부채는 조금이라도 위험 수준에 가면 바로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계 부채 조금 느는 거랑 국가 부채 조금 느는 거랑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근데 그렇지만 가계부채 조금 느는 거라는 그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국가 부채 국가 전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는 그거는 좀 작은 부분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라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양극화된 사회에서 더더욱 많이들 할 텐데 아니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가계부채가 예를 들면 1 느는 거하고 국가부채가 1 느는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네. 가계부채가 1 느는 거와 국가부채가 1 느는 거와 체감하는 게 똑같다.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국민들의 체감은 가계부채가 1 느는 게 훨씬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가계 부채가 1 는 5천만에 1 느는 거와 국가 부채가 1 느는 거와 또 그렇게 똑같지는 않아요. 저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체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심플하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돈을 많이 써서 국민 의료 쪽으로 돈을 많이 써요. 빚을 내서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 개인들이 빚을 내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나라가 빚을 내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아, 그게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이런 게 쉬운 그림이니까. 아니야, 그게 네. 이제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야. 이 이슈를 뭐 네. 경제학자들이 수십 세기 동안 이걸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참 예,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냐 이제 이 문제인데 네.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아. 예. 그 아인슈타인이 네. 얘기했습니다. 6살짜리한테 설명 못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아인슈타인. 뭘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여튼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그 그런 부채를 문제는 지난 아니에요. 정부에서 예. 너무 늘렸다는 건 이제 예, 문제라는 그건 말이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관리가 네. 필요하다. 어쨌든 뭐 지난 예. 정부에서 그 정부 부채 포함 이제 가계 부채 많이 는 건 사실이니까 아니, 대신 이제 그렇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그분들의 예. 논리는 있는 것이고요. 아니 가계부채 네. 예를 들면 정부 부채를 그렇게 늘리면서 한 게 가계부채를 꼭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네, 그만큼 늘리지 않아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네. 600조에서 1000조를 늘리는 그 동안에 네. 가계부채를 그만큼 늘리지 않고 늘릴 필요 없이 네. 그렇게 국가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었어요. 네, 네, 어떻게 네.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100조의 빚을 늘렸어. 네. 근데 그 100조가 매우 생산적인 쪽에 쓰여서 이게 100조, 200조, 300조로 점점 나라가 돈이 늘어나.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소모적인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쓰고 끝나는 거에 자꾸 많이 써서 그건 좀 비판받을 여지가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도 거의, 하고 예.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 재정 지출이라는 게 음. 요즘 뭐가 문제냐면 네.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네. 그게 늘린 만큼 경제 활성화로 그대로 가지 네. 않는다는 그러니까 게 승수가 계속 쌓여서 두 그게, 바퀴 세 바퀴 돌면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니요, 그 수많은 이제 연구들에 네, 네. 의하면은 재정 지출을 일만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네. 경제 활성화로 그대로 오지 않는다는 네. 게 오히려 네. 늘리면 늘릴수록 네. 오히려 경제 활성화는 더 둔화된다는 게 요즘 많은 연구들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썼을 때 민간에 오히려 주는 게 민간이 일을 늘리도록 하는 게 네, 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많은 연구들로 나오고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걸 정부가 가져가서 쓰는 것보다 그냥 민간이 쓰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수많은 연구들로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져가지 말고 그냥 민간이 쓰게 냅둬라 이거예요. 뭐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우주항공 분야를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거기는 민간 기업이 각자 한 20년, 30년 걸릴 곳에 몇 조, 몇십 조를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라에서 이쪽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갖고 그 기술이 나중에 민간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에는 네네네네.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전체적인 걸로 보면 네. 차라리 세금을 걷어가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처닝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게 걷어가서 다시 쓰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누수와 비효율 때문에 오히려 더 경기 활성화에 안 좋다는 그런 네네네네. 것들이 많이 연구 결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민간이 쓰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네네네네. 부분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 네. 그냥 민간이 쓰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효율적이다. 게 네. 그게 이제 재정 독소 효과라는 거예요. 네네네. 재정을 걷어서 쓰게 되면 그런 독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가 부채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재정이 개입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느는 오히려 속도가 문제다. 아니 그게 오히려 네, 네. 정부가 가져가서 그렇게 쓰는 게 더 나쁜데 뭐하러 정부가 굳이 그럴 가져가서 필요 그렇게 없다. 쓰느냐는 지금 거죠. 적다고 해서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그 얘기죠. 네. 그럼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어떤 경제 기조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분배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민간에 투자해서 민간이 경제 부양할 수 있고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럼 결국은 왜 여전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가? 그럼 분배의 부분에서 어떤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게 굳이 가져와서 쓸데없이 비효율을 네. 발생시키면서 일일이 정부가 다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나눠줘야 되는 부분에는 네. 북한에서 나눠주고 네. 정부가 굳이 개입해가지고 비효율을 만드는 부분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조 자체는 이제 맞다고 보시고 이 방향으로도 이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의원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전체 다 걷어와서 정보가 다 나눠지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제 성대모사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저기 저성장, 고물가 이 시대 정말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학 박사시니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조언 빠르게 가. 뜨끔하시죠? 예, 바로 앞에서 듣는 느낌이지요. 네. 성대모사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 대통령 같으시네요. 네.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좀 경제 전망을 하셨을 때. 어떤 전망이요? 예, 경제적인. 경제적인 예, 거. 우리가 좀 경제가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네. 그러니까 뭐에 관한 조언을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제 고물가, 아.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 소득은 우리가 늘지 버는 않고. 소득은 늘지 않고. 아 성대모사 듣느라고 내용을 안 들었네. 빠져들으셨어요. 아니면 네, 네. 저는 재개발 전문가시니까 네. 부동산 정책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좋네요. 네. 아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은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대로 잘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괜히 여기서 건설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건설사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보면은 네. 가격이 잘 안정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일부 경제 신문의 기사들 중에 몇 개를 보면 네. 아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 이제 부양해야 된다, 견인해야 된다, 뭐 분양이 네. 안 좋다. 계속 이런 기사들 때문에 괜히 이제 그 정책을 부동산 경기를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 보면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안정되는 거 이대로 그냥 시장에 아니 근데 맞고 그걸 두면 막은 게 윤석열 정부가 작년 초, 그다음에 올해 초에도 지금 신생아 특공까지 나와갖고 몇십 조씩 지금 대출해주면서 부동산 가격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그건 없고. 안 하는 게 맞았다. 아니, 그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두는 게 좋다고 아, 봅니다. 그냥 네, 가만히 두는 게 둬라. 좋다. 예. 네.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예. 근데 아.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아마 고민하는 지점은 그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PF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예견은 되고 있잖아요. 올 봄 그다음에 올 아마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PF 돌아오는 대출들 아마 못 막아갖고 여기저기 수십 개 이상 터질 거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터지게 되면 거기 회사들만 망하고 끝 이렇게 되면 사실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 PF에 딸린 수많은 개발 예정인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거기에 이미 뭐 계약 청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걱정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지금 정부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이제 막지 마요. 그거를 뭐 네. 안 박을 수야 없죠, 정부는. 네. 정부 이제 당국자들이야 또 그런 게 이제 터져가지고 네. 본인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몰려올 거를 생각하면 잠은 못 주무시죠. 네네네. 못 주무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까지 못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매크로 매니지먼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방향 결정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문제 터지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 정도 해라. 약간의 이제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정도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음. 이걸 가지고 정체적인 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이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지금 이제 확 떨어지면 이제 네. 경제가 콜드 터키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네. 겁나지만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는 않고 지금은 이게 약간 소프트 랜딩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울도 집값이 조금씩 빠지면서 네. 저는 집 가지지 않아서 집 가진 분들이 지금 잠 못 주무시는 거를 또 아하. 너무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집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거품이 아. 꼈기 때문에 그 거품이 조금씩 네. 빠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요 얘기는 제가 가능한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집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눌러주시네요. 네. 이 발작 버튼이거든요. 아, 집을 아. 안 가지신 거죠? 하여튼 뭐 그렇죠. 못 어쨌든. 가진 건 아니지. 예. 아니 그거 뭘 말해서 뭐예요? 이게 없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글뱅이. 예, 이걸 다- 이 성동에 새로 집 구하시나요? 아니 뭐 그건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그 후보 확정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네. 그냥 저기 새 집을 얻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저기 뭐 집을 사고 어쩌고 하는 건 나중에 해봐야죠. 지금 뭐 그럼 어떻게 뭐 전세나 월세 계약은 하셨어요? 네네, 그건 이사했죠. 예. 아, 하셨어요? 예. 오. 근데 거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올랐네. 상태에서 들어가요. 요새
복수동 금호동 집값 장난 아닌데 아. 네. 신혼부부들이 월세로 정말 네. 시청시청하면서 많이 네. 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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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저희가 이 정도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나요? 100점 만점에도 아. 뭐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잘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했죠 지금까지? 어쨌든 보면 이제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아, 같아요.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 네, 네. 음. 누구와? 국민들하고. 오. 아, 국민들하고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느끼셨죠? 예를 들면 저는 네. 그때 이상민 의원 입당할 때 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란히 걸어 들어오지 않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는 정치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 디테일하게. 네. 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였고 네. 그게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잘 안 나올 텐데 전 좀 놀랬거든요. 그게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몸에 밴 걸까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닐까요? 아. 연구해서 그게 나올까요? 어떤 공감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게 몸에 된 것 같이 행실이. 느껴졌거든요. 예. 네. 근데 이상민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신 분이고 네. 너무 이제 고마운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밀어줬지만 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워딩이라든지 또 이제 586 운동권을 네. 향한 워딩은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매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좀 포용의 정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르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그건 이제 구분을 하는 거겠죠. 피하 식별을 하는 건가? 타겟을 구분하는 거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타겟을 구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뭐 이제 짚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저걸 문제 있다고 보면 국민을 마음을 표출하는 거. 난 그건 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근데 있잖아요. 또 이제 정치라는 게 보면 이제 일단 우리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유체 이탈하듯이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그룹에 대해서는 네. 당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당이라는 것은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네.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유체 이탈을 하듯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합법을.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신혜영 기자의 말과 지적은 이제 결국 국민 상당수 뭐 대다수까지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공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결국 이제 국민에 공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에서 몇몇 중요한 사람들의 공감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 만약에 공감한다면 국민 다수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당내 반발이 조금 있더라도 그걸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사안별로 이제 네. 우리 그룹이 우선해야,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 거고 네. 또 국민들 이제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그룹의 있어요. 중요한 아젠다가 명품백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라는 건 아니죠. 그건 그 얘기라는 아니고. 건 아니고. 예. 근데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민적으로 어쨌든 뭐 그 과정에 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는 조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 올감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 네네. 거고 네. 그다음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을 총출동시켜서 상당 기간 동안 1년 넘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수사를 해서도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지 못했던 일을 다시 이제 총선 기간에 끄집어내서 총선 앞두고 계속 이걸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뭐 그들은 하거든요. 정치 의도 있을 수 예. 있죠. 네. 근데 그 정치적 의도가 빤히 있어 보이는 일에 그렇게
같이 춤을 출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의원 역시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그거는 너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거는 네. 거기에 동조하는 거는 제2의 김대엽 사태에 괜히 덜러리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전체 일을 이제 한 반쯤 나눠서 이제 앞에 그 취재 뭐 윤리적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그 뒤에 있는 받았다 요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아니 이제 어쨌든 의도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일이면은 시작됐고. 예, 그런 의도에 그렇게 맞춰서 그분들이 짜놓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플랫이잖아요. 네. 그 플랫이 뭔지 빤히 아는데 그 플랫에 그렇게 동조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과연 뭐를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죠. 의도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결과가 달랐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의도와 결과를 분리해서 봤을 때 어쨌든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나눠서 그걸 짚고 그게 넘어가야 분리가 되지 않나. 되지가 않죠. 의도가 그런 의도로 시작된 거면 그게 분리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선거 끝까지 유효할까요? 나는 이미 그거는 국민들 다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은 없지 않나. 국민 판단이 뭐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결론은 내리셨다고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마음. 내리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뭐 본인들이 이제 알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지는 그게 마음속에 다 있을 텐데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이걸로는 국민들은 마음속에 결론 내렸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에 다 이미 이런 반영이 다 됐다. 반영이 됐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뭐 리스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지금 당의 어떻게 네.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당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통령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뭐 요새 그런 일로 소통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논란이면 국민들은 다 나름 결론을 내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지는 잘 뭐 모르겠으나 제가 모르겠으나 아. 이 정도 네. 이 정도 시끄러웠으면 음. 대부분 국민들은 다 마음속에 네.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게 설령 총선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더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사과하거나 혹은 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플러스 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과 이런 얘기 자체를 계속 사과라고 이제 더 씌우는 것 자체가 별로 효과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여기 출연하신 걸 후회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 우리 저 기자분들이 섭외하기를 너무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한번 나오신 분들이 네.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어떤 분들은 다시는 내 상암동 발도 안 디딘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혹시 그럴까봐 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죠?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다시 안 아, 오겠다. 우리가 잠깐만. 이건 우리 해결하고 합시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뭐 대답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안 오겠네요. 아니 왜? 그러면 진짜 건강한 왜 그래? 토론을 하고 안 있기 올 때문에. 만큼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왜 너는 또? 선거 때가 되면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혹은 한동훈 위원장 사진 거십니까 안 거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도 걸어본 적 없고 이명박 아. 대통령도 걸어본 적 어, 없는데요.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그럼 현수막에 말고 그 브로셔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안 해본 것 같아요. 악수하는 사진 네. 그런 거 네. 안 거시나요? 안 해봤는데. 이번엔 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태까지 안 해본 걸 지금 해볼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근데 네. 해야 되나? 아, 네. 근데 문제는 사진이 없어요, 두 분 다. 아, 그래요? 같이 찍은 사진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진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말도 한 번 안 해보고. 보셔야 될 텐데. 네, 글쎄 말도 한 번 안 해보고 얼굴을 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면접 들어와서 보시잖아요. 당 기여도 그런 평가도 거예요? 하시고, 네, 아 그런가요? 네, 잘 그럼 보여야 한번 된다는 얘기가 준비 안 많던데. 하셨어요? 처음으로 한번 보겠네요. 그 자리에서 네. 이번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본인 출마하시는 곳에 도움이 돼요? 되겠죠. 되겠죠. 그럴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도 우리 집권 여당 대통령인데 우리 지지자들은 좋아하죠. 아, 실제로 네. 그 네. 성동을의 유권자 표심이 마냥 험지는 아니다. 현역 의원은 뭐 이제 야당의 민주당의 박성중 의원이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로 봤을 때는 뭐 금호동, 우수동에서 윤 아니죠. 대통령 우리- 득표율이 꽤 우리- 높았다. 아니야, 그건 뭐. 그렇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 어차피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 윤 대통령을 모든 5천만 국민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죠. 윤 대통령을 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네. 그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차피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것 때문에 저도 지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를 지지하는 후보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혜훈 의원에 대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바른말 잘하십니까? 당 내에서도 굉장히 바른말 옳은 소리 많이 하시는 분, 혹은 또 경제 통으로서 경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그쪽에 경험도 많으신 분 이런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도움 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설령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투표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괜찮지? 사람에 예. 감사합니다. 또 오실 거죠? 네, 또 오게 해주세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당의 인기가 정말 많고 대통령 인기가 정말 높으면 뭐 정말 묻어서 이렇게 내 능력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만 만약에 당의 인기 혹은 뭐 대통령 인기가 너무 낮은 상황이면 내가 그걸 돌파를 이제 열심히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별화를 좀 해야 하는 게 더 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안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관련이 없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네, 이제 네. 당에 남기로 하셨고 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신청은 안 해? 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전략으로 가면 가는 거냐, 뭐 지역 얘기까지, 오산 얘기까지 나왔고.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기자들과 주변 정치인들 전화를 많이 안 받으셔가지고 원래 늘 안 받으시는데. 아예 피드백이 좀 아니 최근이 아니라 평생 피드백 그래요? 없는 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좀 소통을 하셨나요? 저는 뭐 그분하고 연락 끊어진 지가 아마 수년 넘었어요. 그래요? 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는데 예. 그때도 이미 유승민 의원과 연락 끊어진 지 꽤 오래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됐는지도 세기도 어렵네요. 그럼 예, 거의- 인연을 끊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왜 끊으셨어요? 아마 하여튼 뭐 사정이 있는데 아, 그래요? 뭐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렇고 네. 아마 지난 총선 때였던 것 네네. 같은데 근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전화도 잘 이제 원래 저하고 전화 연락이 되는 그 옛날에도 예. 모든 분들이 연락 안 된다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예. 왜 그분 왜 전화가 안 돼요? 맨날?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아니에요. 전화 아예 안 되지 않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가끔 아. 받으시는데 대남 통로가 또 최근 들어서는 있군요. 이제 좀 피드백이 좀 아주 없으시죠. 골라 받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OX 한번 네,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OX입니다. 의원님 하면 원조 제3지대입니다. 원조 제3지대. 바른정당 대표 아, 출신입니다. 그렇지, 네네. 바른정당 대표의 제3지대 성공할 것 같습니까? OX. 성공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빅텐트 역태 예. 빅텐트 네. 빅텐트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빅텐트는 X입니까? X고 네, 그다음에 빅텐트는 안 된다고 네, 보고 대신 제3지대는 성공한다. 제3지대가 어쨌든 상당한 득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당을 빼고 남는 모든 득표율의 총합이 상당할 거다는 O. 예. 근데 빅텐트는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오. 그러니까 그 미래대연합하고 개혁 미래당하고 네. 개혁신당하고 네. 각각 따로 성공을 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을 네. 제외한 득표율의 총합이 중간지대. 네. 상당할 거다. 근데 빅텐트는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상당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상당한 거예요? 뭐 거의 한 25% 넘는 거? 오. 득표율이? 네. 그렇게 상당한 거 강력하게 보세요? 아닙니까? 지역구에서도 좀 뭐 당선이 어쨌든 되고. 간에 뭐 지역구에서 된다. 네. 그거보다는 어쨌든 득표율로. 득표율로. 지역구는 또 다른 얘기죠. 그쵸, 어, 다른 지역구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예요. 혹시 여기 저 공천 잘 생각대로 안 되면 제3지대에서 비례로 가실 수 에이. 저는 이런 말 뭐 이 지역에서 여기서 공개하긴 그렇지만 저는 네. 그때도 탈당은 사실 제가 반대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랑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반 탈당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마지막 날까지 탈당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탈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 더 이상 탈당은 없다. 자,
저희가 이제 예. 한 45분, 5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오, 나눴는데 네. 어떻게 오늘 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다라든지 왜 안 물어보냐 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하나 정도만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꼭 건 하고 없는- 싶으신 말씀이 아, 있으시면 그런 건 없는데요. 없으면 뭐 예.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 한다고 네. 하니까 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네. 한번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보고서 쓰듯이 착착착착 해서 좀 미괄식으로 가다 보니까 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예. 그 소통 손해를 스타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억울한 오해도 많이 사는 예, 것 같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제발 이번에는 두 갈식으로 하시고 네. 그 저기 요지만 좀 얘기하시고 그 요지를 설명하는데 너무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지를 설명하시는데 길게 하시다 보니까 책 잡히는 말씀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그냥 요지 핵심만. 위주로만, 예, 요지 간단하게. 위주로만. 예.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내가 말하는 거를 자꾸 못 알아들을까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 많이 안 하시고 네. 주장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지 위주로 좀 하시면 정말 더 오해를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한 네.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참 보면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굉장히 그 좋은 장점이 많은 분이신데 그게 다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한동훈 위원장 화법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보면은 내가 그 화법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네. 기자들이랑 네. 백브리핑 나오는데?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기자 대화를 그러니까 1대1로 요약돼서 나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분이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 풀 센텐스를 본 적이 없고 기자들이 써주는 그 요약본만 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님은 그냥 말하는 걸 다 듣잖아요. 들은 적을 많잖아요. 풀 센텐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네. 좋아. 저희 당은 반드시 호남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느낌의 제가 좀 자칫 이제 성대모사를 희원했지만은 네. 굉장히 좀 그래요? 빠른 호흡의 템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뭐 곧 마음만 말씀 나누시게 될 겁니다 면접에서. 네. 상상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전혀 대리를 다르네.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면접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괜찮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